여러분, 컴퓨터 메모리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되게 기본적인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택이라는 건데요. 아마 그냥 컴퓨터 과학 용어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을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스택이 사실은 사이버 보안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 중 하나거든요. 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해커의 열쇠가 무슨 복잡한 암호나 비밀 코드가 아니에요. 그냥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정보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공격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소프트웨어 아주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취약점이죠. 바로 코드 속의 균열부터 한번 탐험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택이 대체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스택은요, 우리 컴퓨터의 램,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 특별하게 마련된 공간이에요.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동안 어떤 함수가 잠깐 썼다가 버릴 데이터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임시로 보관하는 창고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창고에는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딱 한 가지의 절대적인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 규칙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열쇠예요. 그 규칙이 바로 뭐냐면 라이포, 후입선출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Last in, first out. 말 그대로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게 가장 먼저 나간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접시 쌓는 걸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접시 A를 바닥에 놓고요. 그 위에 접시 B를 쌓았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아래에 있는 접시 A를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위에 있는 B부터 치워야겠죠. 스택에 데이터를 넣는 걸 푸시, 그리고 빼는 걸 팝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 원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디지털 파일 캐비닛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함수 하나가 나 일 좀 할게 하고 딱 실행되잖아요? 그러면 이 스택이라는 커다란 공간 위에 자기만의 작은 책상, 그러니까 임시 작업 공간을 딱 할당받아요. 아주 체계적이죠? 바로 이 개별 작업 공간, 이걸 전문 용어로 스택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함수 하나가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이 프레임 안에 하나의 꾸러미처럼 딱 정리되어 있는 거죠. 이 스택 프레임 안에 이렇게 싹 들여다보면 함수가 잠깐 쓰는 변수들이나 외부에서 받은 값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반환 주소입니다. 반환 주소. 말이 좀 어렵죠? 그냥 프로그램의 GPS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함수가 자기 할 일을 다 끝내고 자,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하고 물을 때 바로 이 주소를 보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뭐랄까 생명줄 같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GPS를 해커가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 시스템의 규칙을 교묘하게 역이용하는 아주 영리한 탈취 수법, 스택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은 딱 패스워드 123, 이 정도 길이의 평범한 비밀번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공격자는 뭘 하냐? 정상적인 데이터 뒤에다가 와, 저것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긴 악성 코드를 덕지 붙여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큰 데이터가 훅 들어오면 바로 스택 오버플로우가 터지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데이터가 담길 그릇이 넘쳐 흐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넘쳐 흐르는 공격자의 데이터가 원래 자기 자리에만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홍수처럼 옆 동네 메모리까지 막 침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까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그 GPS 정보, 반환 주소가 있던 자리를 덮어쓰게 되는 거죠. 결과는 정말 끔찍하죠. 프로그램은 이제 원래 돌아갈 곳의 주소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 자리엔 뭐가 있냐? 공격자가 심어놓은 낯선 주소, 바로 악성 코드의 주소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악성 코드를 자기가 알아서 실행시켜버립니다. 시스템의 제어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이죠. 와, 이렇게 들으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다 싶으시죠? 천만에요.
다행히도 우리 방어하는 쪽도 가만히 놀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 공격을 막기 위해 세워진 철옹성 같은 방어 기술들을 한번 보시죠. 요즘 운영체제는 이런 공격에 대비해서 여러 겹의 방어막을 쳐놓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스택 카나리, 그리고 ASLR, 데이터 실행 방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스택 카나리는 진짜 아이디어가 좋아요. 옛날에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유독가스를 감지하려고 카나리아새를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따온 이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 중요한 반환 주소 바로 앞에다가 아무도 모르는 비밀값, 즉 카나리아를 딱 심어두는 겁니다. 만약에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서 반환 주소를 덮어쓰려고 하면 이 카나리 값이 먼저 망가지겠죠? 시스템이 그걸 딱 보고 카나리가 이상하네? 침입이다 하고 바로 프로그램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공격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여기에 다른 방어 기술들도 힘을 보태요. ASLR이라는 건 공격자가 폭탄을 설치할 정확한 위치를 못 찾게 하려고 실행할 때마다 집 주소를 막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일종의 숨바꼭질 같은 거고요. NX 스택은 더 확실해요. 데이터 보관하는 창고에서는 절대 프로그램 실행 못해 하고 실행 금지 팻말을 아예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어막들이 여러 겹으로 있으니까 예전엔 꽤나 쉬웠던 이 스택 오버플로우 공격이 지금은 해커들한테도 아주 골치 아픈 숙제가 된 거죠. 결국 이 스택이라는 건 구조 자체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이버 공간의 공격자와 방어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복잡하고 끝나지 않는 전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디지털 성벽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우리의 성벽이 높아지고 단단해질수록 공격자들은 그냥 포기일까요? 아니면 그저 더 기발하고 더 창의적인 땅굴을 파게 되는 건 아닐까요? 창과 방패의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